2023년 고1 6월 학평 30번 문제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 어렵죠? 어려운데 그냥 선생님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차함수와 관련된 그냥 종합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굉장히 단골 주제야. 단골 주제거든. 그래서 잠깐만 확인해 본다면 일단 딱 두 가지의 내용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이차함수가 있어. 이차함수가 있고 어찌되었건 A값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이차함수는 누가 뭐래도 대칭축이야. 누가 뭐래도 대칭축이고요. 대칭축을 원래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풀어야 되겠지만 거의 다 그냥 공식으로 외우고 있잖아.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일단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 다음 수학의 전범위에서 최대나 최소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그래프를 일단 떠올린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발상이 아닐까 싶고 자 이제 바로 문제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fx하고 gx가 모두 2차 함수래. 둘 다 모두 2차 함수다. 둘 다 모두 2차 함수인데 자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야. 가조건은 별로 어렵지 않아. 가조건에 뭐라고 돼 있냐면 fx의 그래프는 x축과 원점에서만 만난다. 2차 함수가 원점에서만 x축과 만난대. 그렇다면 원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x축과 y축을 잡았고요. 그렇다면 주어진 fx라고 하는 2차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서 원점에서 접하던지 아니면 위로 볼록이면서 원점이랑 접할 거야. 따라서 뭐 어찌되었건 위에 게 됐건 아래 게 됐건 간에 fx라고 하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원점에서 접하니까 결국 얘들아 ax의 제곱 물론 얘들아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아직은 모르겠거든. 암튼 가를 통해서 일단 식을 여기까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a는 0은 아니겠죠? 2차 함수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이 문제를 풀고 못 풀고는 나에서 일단 좀 갈릴 것 같거든. 나가 일단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 같은데 나 조건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다. 두 개의 2차 함수를 더하래. 두 개의 2차 함수를 더해서 0보다 크거나 같대. 부등식이네. 이 부등식을 열심히 풀었대. 이 부등식을 열심히 풀었어. 풀었더니 얘들아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저렇게 나왔대. 다시 이거 2차야. 이것도 2차야. 두 개를 더했어. 그러면 일단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2차 부등식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거든. 그런데 해집합의 모양이 너무 이상해. 그림으로 살짝 나타내보면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집합이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해보는 거겠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얘가 2차 부등식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자, 그림으로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0보다 즉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니까 여기랑 여기잖아. 답이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거 아닌가? 또는 주어진 얘가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그럼 이렇게 사이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절대 이런 답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또는 이 식 2차 식이었는데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어.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항상 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때는 답이 뭐가 되냐면 모든 실수가 답이 될 거야.
또는 얘를 그렸더니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면 얘들아, 축보다 위에 있을 데가 없는데, 따라서 이때는 해가 없다. 아주 스페셜한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뭐야?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없고요. X축이랑 같아질 때는 있네? 같아질 때는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K라고 한다면 같아질 때는 있으니까 이때는 답이 딱 하나야.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해집합의 모양은 가장자리 범위 또는 사이 범위 또는 모든 실수 또는 해가 없다 또는 딸랑 하나. 이게 2차 부등식이 가질 수 있는 해집합의 전체 모양이거든. 이렇게 한쪽 방향에 이런 모양이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런 모양은 1차 부등식을 풀 때 나왔어. 이거 1차 부등식 풀어야지 이런 답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렇다면 결국 fx는 모양이 결정되어 있는데 gx라고 하는 2차 함수는 더했을 때 1차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ax의 제곱을 소거시키겠구나.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얘들아 2차항이 소거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찌꺼기가 있겠지. 뒤에 찌꺼기가 있을 거야. 자, 두 개를 더하면 칙칙 지워지고 이 찌꺼기가 남았는데 찌꺼기가 1차 부등식이고 그 1차 부등식을 열심히 풀었더니 이런 답이 나왔다는 거지. 그렇다면 1차 부등식, 자, 요 찌꺼기 여기 이제 1차 부등식에 얘하고 얘가 같은 식이잖아. 자, 여기에는 도대체 누가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경계가 2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있다는 뜻이지. 왜? 저 가로를 0으로 만드는 값은 2니까. 그래서 경계 2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얘 그대로 갖고 갈게. 자, fx 더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넘기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런 답이 나올 수 있겠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요 앞에 개수가 1이라는 보장은 없거든. 그럼 b라고 붙여볼게. 그러면 b가 될 거야. 그러면 자, 이 1차 부등식을 푼다고 생각해봐. 1차 부등식을 푼다고 생각하면 b로 나눠야 돼. b로 나누는데 만약 b가 음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답이 반대로 나와. 따라서 1창의 개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b라고 놨고 분명한 사실은 저 b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 이 b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얘들아 gx의 식을 세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내가 세팅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fx의 식도 결정이 됐고 gx의 식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요게 나 조건의 해석인 것 같다. 요게 나 조건의 해석이고 절대 쉽지 않죠. 절대 쉽지 않은데 어찌되었건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나 조건까지는 우리가 해석을 잘 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다조건을 볼게. 다조건을 보면 자 지금 얘가 세팅된 건 요거야 지금 fx는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gx는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1창의 개수는 b라고 놨고요. b는 양수다. 여기까지가 나조건의 해석이고 이제 다도 쉽지 않죠. 다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빼기 gx 자, 얘가 F1 빼기 G1. 얘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언제나 성립한다. 주어진 부등식은 언제나 성립한다고 돼 있거든. 그러면 이제 fx하고 gx가 식은 결정돼 있어. 식은 결정돼 있으니까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fx gx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라고 돼 있어.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면
2ax의 제곱. 그 다음 위에 것이 밑에 거 빼면 자, 요게 바로 요 식이야. 요게 바로 요 식이거든? 요 식이야. 그런데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만든 새로운 함수야. 새로운 2차 함수거든. 그래서 수학에서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면 걔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 간지나는 풀이다. 즉 fx에서 gx를 빼서 만든 새로운 2차 함수 얘한테 이름을 붙여줄게. hx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아, 얘를 내가 hx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조건 f1에서 g를 빼래. 다시 fx에서 gx를 뺀 걸 hx라고 놨거든. 그러면 f1에서 g를 뺀 거 이건 우리가 h1로 쓸 수 있지.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이 조건을 간단하게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 hx라고 하는 새로운 2차 함수는 h1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럼 생각해봐. 2차 함수가 언제나 1을 대입한 값보다는 크거나 같대. 2차 함수가 있는데 1을 대입한 값보다 항상 그래프가 위에 있거나 또는 같대. 그러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아, hx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생겼겠구나. 즉 hx는 아래로 볼록이고 그 다음 1에서 대칭축을 가져. 그러면 1을 대입한 값, 요 높이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뭐라고 써? h1이라고 쓸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프는 h1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같다. 라고 해서 아! 이 조건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이 새로운 함수의 대칭축이 얼마다. 1이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대칭축 어떻게 구하더라? 잠깐만. 이거 전개해볼게. 전개하면 식이 이렇게 될 텐데 대칭축을 구하면 마이너스 붙이고요. 2 곱하기 개수 4a 1창의 개수 마이너스 b 이게 대칭축을 구하는 공식이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지 뭐. 그러면 a와 b 사이의 관계를 찾을 수 있어. b는 4a다. 그러면 관계식을 찾았으니까 문자 하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즉 b라고 하는 글자 대신에 나는 4a로 바꿔치기 하겠다. 즉 여기는 b가 없고요. 여기 b 대신에 4a로 바꿔서 전개하면 자 이렇게 해서 ax의 제곱, gx, fx가 모두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끝났어. 그럼 선생님 a는 제가 어떻게 구할까요? 그거를 고민하시면 바보야. 왜? 문제를 끝까지 안 읽은 거죠. 왜? 문제에서 맨 끝에 뭘 구하라고 돼 있어? f 22 더하기 g 22 이거에 뭘 구하라고 돼 있지? 최대값을 구하래. 생각해봐. 만약 a 값을 내가 구할 수 있다면 a 값이 결정된다면 함수가 결정되면 거기다 22를 대입해. 그러면 값도 결정돼. 유일하게 값이 결정돼. 그러면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 없지.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는 건 값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얼마야? 이걸 물어보는 게 최대인데 a 값이 결정이 안 되니까 최대를 물어보겠지. 결정되면 그냥 값을 물어보겠죠.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봤다는 건 a를 결정할 수 없구나. 이거를 눈치채셔야죠. 아 그럼 선생님 a를 결정 못하면 제가 이걸 어떻게 풀죠? 라고 했을 때 a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지. a의 범위를 찾아서 그 다음 함수에다 22를 대입해서 그러면 a에 대한 식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다 22 대입해봐. 여기다 22 대입해봐. 그럼 a에 대한 식이 나올 텐데 a의 범위를 가지고서 그 식의 최대값을 내가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해석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30번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거의 모든 모의고사의 30번 문제가 거의 다 이런 스타일이야. 2차 함수의 전형적이고 엄청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 자,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 조건 가나다 다 썼는데요. 오케이, 다 썼어. 다 썼고 지금 우리가 알아낸 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알아냈거든. 그 다음 다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F22 더하기 G22거든. 한번 써볼게.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더해. 그리고 나서 22를 대입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칙칙 지워져. 지워지고 얘만 남아. 얘만 남을 거거든. 그런데 여기다 22를 대입하겠대. 21을 대입했어? 그 말은 얘들아 여기다 21을 대입하라는 얘기야? 88A에서 8A를 빼니까 80A야. 선생님 제가 대입해보니까 80A가 나왔는데 A 값에 따라서 이 값은 변하죠. 당연히 변하겠죠. A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니까 머릿속에서 직선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네. 기울기가 80인 가파른 직선.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A의 범위다. 아, 우리한테 필요한 건 A의 범위가 필요하구나. 여기까지 해석하시면 가나다는 해석 끝났고 그 다음 문제 맨 끝에 조건 하나 더 있어. 자, 이거 지울게요. 진짜 좋은 문제야. 자, 조건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갑자기 방정식을 줬다. K는 0. 자, 얘가 실근이 없대. 실근이 없대. 그렇게 만들어주는 정수 K. K가 5개 있대.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라고 했을 때 자, 가로하고 가로를 곱해서 0이야. 그럼 앞에 가로가 0이거나 뒤에 가로가 0이겠지. 바꿔 말하면 fx는 k거나 또는 gx가 k일 거야. 그 다음 다 기본적인 기본기들은 다 깨있는 상태니까 실근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점이란 뜻이야. 교점이란 뜻이거든. 교점이란 뜻인데 그러면 뭐야? fx를 그려, gx를 그려, 그리고 k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려. 그랬더니 교점이 생기지 않더라.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정수 K가 5개가 존재하더라. 이걸 통해서 내가 혹시 A의 범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 그리러 가자. 일단 우리가 얘들아 fx는 ax의 제곱. 선생님 a가 양수야 음수야? 이미 확인했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우리가 아까 다를 풀면서 확인했어. 다에서 hx가 아마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가 h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아까 우리가 풀었던 게 다였거든? 다여서 여기서 주어진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다? 아래로 볼록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대칭축은 누구였다? 1이었다. 만약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1이었다면 1을 대입한 값 h1보다 항상 작아야 돼. 근데 문제에서 항상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고 a는 양수다. 이걸 우리가 다해서 찾아냈거든. 그러면 자, 그리자. 선생님, fx는요. ax의 제곱이요. a는 양수요. 됐어. 그 다음 gx는요. 여기 봅시다. 이게 gx인데 이게 gx야. 이게 gx였고요. a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a니까 뒤집어졌네. 그 다음 대칭축은 구해야 되지 않겠어? 대칭축은 마이너스 붙이고요. 2 곱하기 개수 마이너스 2a분의 개수 4a. 그러면 계산하면 2가 나오네. 대칭축 2요. 대칭축은 2고요. 그 다음 1을 한번 대입해볼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a, 8a, 마이너스 8a. 서로 지워지네. 마이너스 4a.
그럼 꼭지점은 2, 마이너스 4a. 그리고 최고차항의 수가 마이너스 a니까 뒤집어진 포물선. 이게 바로 gx의 그래프. 자, 여기다 이제 누구만 그려주면 돼? 상수함수 k만 그려주면 돼. 조건은 교점이 안 생기게. 그렇다면 선생님 정수라며 k가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그리면 교점 2개 생겨서 나가리. 만약 x축하고 겹치면 교점 하나 생기니까 나가리. 그럼 결국 교점이 안 생기려면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안 생기겠네. 얘하고도 안 만나고 얘하고도 안 만나. 그러면 정수니까 0은 안 되고 마이너스 1부터 되겠네. 그런데 이게 몇 개가 돼야 돼? 5개가 돼야 돼. 그 말은 마이너스 5까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는 괜찮고 이렇게 만나지 말아야 돼. 그 다음 마이너스 6은 안 된대. 마이너스 6은 안 된대. 왜? 5개만 돼야 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6은 얘하고 만난다는 얘기겠네. 이렇게 해서 수평선을 그렸을 때 5개만 되고 그 다음 거부터는 얘하고 만난다 이 뜻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 꼭지점의 높이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4a예요. 꼭지점의 높이가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경계다. 경계가 포함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데 만약 꼭지점이 마이너스 5하고 같을 수 있나? 꼭지점의 높이가 마이너스 5와 같으면 교점이 생기고 교점이 생기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마이너스 5까지는 교점이 생기면 안 되거든. 따라서 경계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5와 겹칠 수는 없다. 그럼 마이너스 6하고는 겹칠 수 있나? 응? 얘가 마이너스 6하고 겹쳤어. 이렇게 꼭지점의 높이가 얘하고 겹쳤어. 겹쳐도 역시 만나니까 답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 5개가 돼. 따라서 꼭지점의 높이가 마이너스 6과 겹쳐도 상관없다. 그러면 마이너스 4로 양변을 나눠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네. 바뀔 거고요. 2분의 3, 4분의 5 이렇게 해서 얘들아 A의 범위를 찾아버렸네. 오케이? 그럼 이제 답은 만만치 않죠? 하지만 진짜 좋은 문제야. 지울게요. 답은 우리의 관심은 뭐였어? F22 더하기 G22요. 칠판에 써있는데 얼마? 80A요. A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요. 기울기는 얼마? 80이요. 올라가는 직선. 그런데 나의 관심은 여기와 여기 사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4분의 5는 제외요. 2분의 3은 포함이요. 그러면 나의 진짜 관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얘들아 80A가 취할 수 있는 값인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야? 바꿔 말하면 가장 높은 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점의 높이가 가장 높죠. 따라서 답은 80A에다 2분의 3을 대입하면 답이구나. 이렇게 해서 답 최대값을 구하시라고 되어 있고 최대값은 120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이걸 풀어낼 수 있을까요? 잘 들어. 낯설어.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사실 자신 없어.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왜 전교권 친구들이 같은 문제를 수십 번씩 반복해서 푸는데 머릿속에 도장을 찍어 놓으라는 얘기야. 거의 기본적으로 딱 보는 순간 오케이 또 나왔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반복하고 반복해야 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교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학교에서는 이 문제보다 조금 가볍게 낼 거야. 어찌됐건 학교 내신 문제는 한 문제당 3분 컷이거든. 3분 넘으면 못 푼 거야. 왜?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문제를 못 푸니까. 그러면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돼.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3분 내에 끊을 수 있나 없나? 없다면 3분 안에 들어올 때까지 수십 번을 반복하셔야죠. 그게 내신 공부다. 이 말 꼭 기억해. 수능 공부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서 뭔가를 터득해 가는 거. 이게 수능 공부라면 내신은
그냥 거의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적으로 문제 딱 보는 순간 한 15초 내에 이건 이렇게 푼 거야 라고 한 다음에 3분 안에 끊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연습. 이 정도만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